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연을 내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해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줄일 유인이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펑펑 써도 이거에 대한 제재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사회적 적정 수준만큼 딱 생산돼야지 효율적인 건데 그것보다 적게 생산되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외부 효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외워볼게요. 외부 효과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외부 경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부 불경제라고요. 그 선생님이 지은 이유가 있었어요. 외부 경제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도 하고요. 외부 불경제를 같은 말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도 합니다. 라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외부 효과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같은 말로 뭐라고요? 외부 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는요. 외부 불경제. 이렇게 머릿속으로 외워두시기를 바랄게요. 약간 그림을 그리면서 외워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선생님 이번에는요. 아까 처음에 할 때보다 요거 할 때보다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완벽하게는 모르겠어요. 약간 애매하고요. 이거 그냥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적게 부정적 외부 효과는 많이 그냥 이게 무조건 외워야겠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연습할 수 있는 기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외부 효과 관련 연습이에요.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는 거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다라는 친구들은 한 번 더 연습하는 거고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는 친구 넘기지 마세요. 이러한 친구들도 정말로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해봅시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외부 효과에는 이것과 이것이 있어요. 외부 효과의 유형 두 가지 있었죠? 우리 다 공부했고요. 용어별로 제일 첫 번째 외부 경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외부 불경제가 있었습니다. 외부 경제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했고요. 외부 불경제는요.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했습니다.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이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습이에요. 건물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여러분 실외기 뭔지 알죠? 이게 에어컨이 있으면은 왜 우리 집에서는 그 대부분 베란다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베란다에 요즘에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에어컨 실외기는 이게 틀어놓으면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워. 막 이런 소리 나고 너무 적나라하겠네. 어쨌거나 이런 에어컨 실외기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행인에게 지나가면요 막 불쾌감을 주고요. 거기서 막 이렇게 뜨거운 열기 같은 것도 나와요. 그런데 에어컨 주인은 본인은 실내에서 시원하고요. 밖에서 이 소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감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데도 이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렇다면은 굳이 소음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까요? 아니겠죠. 이러한 사례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바로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외부 불경제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피해를 끼쳐도 이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뭐야,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 막 해야지. 라고 사회적 적정 수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겠죠? 라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유가 우리 뒤에 가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건축가 갑은요. 한적한 바닷가에 평소 꿈꾸던 주택을 짓고 집 주변을 가꾸기 시작했대요. 갑의 노력 덕분에 아름다워지고 바닷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돼서 상권이 형성되었대요. 이거 누구 노력 때문이에요? 갑의 노력 때문이에요. 근데 갑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없지. 안 해. 내가 시간 쪼개가지고 이게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해. 대가도 없는데 안 해. 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무 이유 없이 이익을 주었는데도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바로 외부 경제, 다른 말로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받아도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안 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죠.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연습 계속 할게요. 자, 세 번째요. 청정지역으로 이름 나 있는 마을에 A중공업의 공장이 들어섰대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당에 빨래도 넣을 수 없고요.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게 됐는데 공장에서는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대요. 내가 피해를 막 끼쳐도 이거에 대한 제재가 없는 거예요. 비용을 안 줘도 돼요. 아싸, 나 그냥 막 해야지. 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거꾸로 해볼까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발생할까요? 적게 발생할까요? 내가 피해를 끼쳐도 그거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겠죠? 우리 이런 것을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산에 나무를 심으면 자연환경 보존뿐만이 아니라 홍수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만 개인이 자기 땅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해요. 즉, 내가 나무를 심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하지? 라는 생각에 나무 심기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 효과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외부 효과랑 관련된 문제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시장의 한계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장의 한계점 바로 경제적 불평등인데요. 우리 경제적 불평등 들어가기 전에 시장의 한계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뭐 배웠죠? 독과점 문제요. 독과점 문제는 한 시장에서 기업이 한계 있거나 소수인 경우에 가격과 생산량을 마음대로 조정한다고요. 두 번째 문제 뭐 있었죠? 공공재 공급 부족의 문제요. 만들어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외부 효과 있었죠.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물론 시장 경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사람들마다 조건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바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냐면요.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해서 사회 불안을 초래하게 되고 경제활동의 원활한 순환을 막아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경제적 불평등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고요? 사람들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빈부격차와 같은 소득격차가 발생을 하면은 이로 인한 사회 불안이 초래되고 경제활동의 순환을 막아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겹더라도 이 시간에 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시장의 한계 4가지 있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그렇지. 독과점 문제. 두 번째, 공공재 공급 부족의 문제. 세 번째, 외부 경제. 그리고 외부 효과였죠? 외부 효과였습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안에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는 거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중에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연습하는 겁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담장을 허물고 정원을 가꾸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데도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 정원을 가꾸는 집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는요, 결국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 다른 말로 하면은 외부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외부 경제는요, 긍정적 외부 효과는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많이 발생됩니까? 적게 발생됩니까? 그쵸?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부 입장에서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이 되는 거라면은 얘를 더 많이 만들어서 사회적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런다 우쭈쭈쭈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시간 순서 혹은 논리의 흐름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나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기업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배출하였다.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매연을 내보내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혀도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는 부정적, 나는요.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외부 불경제 문제는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넘치게 많이 생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이거 더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겠죠. 줄이려면요. 계속 억압하고, 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쪼아대야겠죠.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쓰는 거냐면요. 벌금이라든지 혹은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우리 조금 이따가 한 3분 정도 뒤에 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자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자료는 이 그래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에 따르면요.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상위 10%, 그러니까 소득을 쭉 줄 세웠을 때 상위 10%의 소득 증가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밑에는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하위 10%의 절대적인 소득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다시 한 번 더요. 하위 10%의 절대적인 소득 있죠? 정말 얼마인지 이 절대적인 소득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라고 묻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절대적인 소득은요. 계속 증가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이요. 증가율이에요. 즉 쉽게 설명하면은 100만 원에서 8%도 늘어난 거고요. 여기에서 16% 더 늘어난 거고요. 여기서 22% 더 늘어났다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14% 늘어난 거예요. 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이해되셨나요? 하위 10%의 절대적인 소득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 둘의 격차겠죠. 이 둘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래프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 시장의 한계 4가지 중에서 소득 격차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례였고요. 자, 그 다음 시장 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부분은요, 교과서에서 소단원 중에서 조금 쪼개면은 약간 뒷부분이에요. 왜 여기만 쪼개서 공부를 하냐고요? 오늘 배운 내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들어갈게요. 시장 경제 참여자의 역할 중에서요, 정부, 사업자, 우리 이 사람들을 경영하는 사람 기업이라고 하죠. 정부, 기업, 소비자, 그리고 근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정부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정부의 역할은요. 시장 경제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불공정 거래 행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독과점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바로 정부가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경제활동을 참여하는데요. 외부 효과 발생 시 조정하는 부분이 바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유가요. 외부 효과 배웠기 때문에 바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들어갈게요. 천천히. 외부 효과를 개선하는 건데요.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 따르죠. 바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외부 경제는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의미했던 거고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의미했었죠. 들어갈게요. 외부 경제는요.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이니까. 외부 경제는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었는데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 해.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즉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를 끼쳐요.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무분별하게 막 발생을 합니다.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발생되고 있으면 어이구 저런다 조금 더 할래 라고 뭔가 유인책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적 적정 수준만큼 올라올 수 있겠죠. 따라서 장려금이라든지 혹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 및 소비를 장려하는 거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요. 외부 불경제는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발생해서 줄여야 돼요. 하지마 라고 제재하고 억제하고 눌러야 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요. 정부는 벌금 및 세금 부과로 인해서 생산 및 소비를 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외부 효과의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공공재 생산 및 관리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공공재 생산 및 관리는요. 우리 기억해 볼게요. 공공재는 비경합성,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았고요. 비배제성, 돈을 안 내도 사용할 수 있었죠. 따라서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원하는 양보다 적게 발생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이를 조금 새로운 생소한 용어로 무임승차 문제라고 해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정확히 얘기하면 적게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공공재 생산에 직접 참여해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항만, 교량, 도로, 국방, 치안 서비스 등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정부활동의 역할 두 번째를 끝냈으면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특히나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소득 재분배입니다. 소득 재분배는 말 그대로 정말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제자가요. 재시험, 재도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1차적 소득 분배 이후에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개인이나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조치인데요. 대표적인 사례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금 중에서 누진세 제도예요. 이 누진세에서 누자가요. 누적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요. 누적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적되는 거냐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요, 그만큼의 세율을,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누진세 제도라고 하고요.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득 재분배였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정부 역할은요.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입니다.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 두 번째는 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예요. 첫 번째, 경제 성장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냐면요. 경기를 부양하고요.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기업과 가게가, 선생님 글씨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써요? 기업과 가게가요. 약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막 키우고 싶고요. 고용 상황도 개선해서 더 막 많이 발전됐으면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둘의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려면은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가게와 기업한테 많은 돈을, 쉽게 말해서 많은 돈을 주면 되겠죠. 정부가 쓰는 돈을 늘리면 되겠죠. 따라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요. 확대하고요. 세율이 뭐냐면요. 정말 몇 퍼센트의 세금을 때릴까 약간 이거예요. 너무 용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세금을 얼마큼 거둘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율을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둘의 힘이 굉장히 약해요. 얘네들 잘한다 이렇게 우쭈쭈쭈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까요? 적게 걷어야 될까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으면 안 되겠죠. 세금을 지금 내는 것보다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세율을 인하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사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배우면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고 막 그래프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상황이요. 지금 가게와 기업이 너무 경제가 막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 막 텐션이 너무 올라가서 막 하이 텐션 상황이야. 약간은 낮춰줘야 돼요. 이 상황에서 물가도 조금 안정시키고요. 약간 조금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요. 재정 지출을 더 늘리면 될까요? 저 하이 텐션 상황에서 더 텐션을 올려? 안 되겠죠. 재정 지출을요. 축소하고요. 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율을 이 상황에서 세금을 조금만 걷게 된다면 너네 지금 뭐 예를 들어 세금 100만 원 내고 있지. 더 조금만 내라고 한다면요. 더 규모가 커지겠죠. 가계와 기업의 생산활동, 소비활동의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따라서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이겠죠.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까지 끝냈는데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정말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시장의 한계점 4가지 공부했어요. 독과점, 공공재 부족, 외부 효과, 그리고 마지막 경제적 불평등.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정리로 들어갈게요. 자,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독과점 문제입니다. 시장의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독점 시장에서는요, 어차피 한 명밖에 없으니까 떡볶이 가게가 한 개예요. 그럼 가격과 생산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격은 올리고요, 생산량은 줄이고요.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의 경우에는요, 공급자끼리 담합을 해서 모여서 얘기하는 거죠. 저기 우리 그냥 경쟁할 때보다 더 많은 돈 벌어보지 않을래? 라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공공재 공급 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일단은 공공재의 특징을 알고 가셨어야 되죠. 공공재는 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특징을 우리는 비배제성이라고 했었죠. 두 번째, 한 사람이 사용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경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겨두면은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아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부 효과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죠. 바로 외부 효과는 제일 첫 번째,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거나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주는 상황,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었죠.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부 경제,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주었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 외부 불경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요,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거나 적게 생산돼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외부 효과랑 관련된 연습들을 쭉 해보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있었죠.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노력하려는 유인이 되기도 하지만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해서 사회 불안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여기 약간 교과서로 뒷부분이에요.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부과해서 경제 활동을 조금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문제풀이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장 경제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제활동 과정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죠. 시장 경제의 한계점 맞았죠? 두 번째, 공공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많이 공급된다고요? 아니죠.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문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해서 원하는 양보다 적게 발생이 됐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3번도 얘기해볼게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원활한 경제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독과점이 형성되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지 못하고 담합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었죠.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임의로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을 조절하는 거였고, 과점 시장의 경우에는 담합이 일어나기도 했던 거였죠. 4번 맞는 말이고요. 5번, 소수의 기업이 지배력을 갖고 담합해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은 결국에는 혼자만 그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소비자를 만족시켰구나라고 볼 수 있어. 아니거든.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이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 라고 보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이 감소한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경쟁이 과열된다고요? 아니겠죠. 3번이 정답이겠죠. 기업이 의도적으로 재화의 질을 낮추고요.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실제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는 문제랑은 크게 관련이 없겠죠. 5번 소비자가 지나치게 확대된 선택권이라고요? 아니죠. 독점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이 시장에서 한 곳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선택권이 확대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시장의 한계점 4가지 공부했고요. 그리고 시장의 한계점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오늘 까먹지 말고 해야 될 거 짜자자자잔 짠! 16강 핵심 개념 저장 꼭 푸시고요. 우리 17강에서 오늘 배웠던 정부에 이어서 근로자, 기업, 소비자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Just imagine